피부치의 영정 앞에서 미소가 지어지더냐. 하늘이 두렵지 않은 페르나 같으니. 국내 제1의 기업을 이끄는 거성, 강성그룹 최고 권력자였던 강만호 회장의 장례식장. 기억을 잃은 노부를 차디찬 설악산 첩첩산 중에 유기한 채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경영권을 낚아채려던 첫째 아들 강진태의 역겨운 웃음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고 말았죠. 뼛속까지 얼어붙는 혹한의 사지. 야생동물의 밥이 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야 마땅할 늙은 지배자가 허공만 응시하던 병자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서운 기운을 뿜어내며 수많은 문상객들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겁니다. 벼랑 끝자락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숨을 거두어가던 늙은 아비를 구한 이들은 깊은 산골에서 산나무를 캐며 연명하던 3명의 버려진 아이들이었죠. 내가 이 아비를 내다버렸던 그 끔찍한 산골짜기에 나만 홀로 남겨졌던 게 아니다. 노회정의 뼈시린 일갈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남루한 차림의 3 꼬마들. 꽁꽁언 얼음을 입김으로 녹여 타들어가는 노인의 입술을 축여주고 동상 걸린 2 발을 앙상한 품으로 감싸 안았던 낯선 천사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던 뇌질환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통해 씻은 듯 나아버린 걸까요? 꼭대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권력자가 세상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빈민들을 만나 완성해낸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핏줄보다 강렬한 온기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거학을 박살내는 믿기 힘든 산속의 전설이 이제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돈 드는 일 아니니 편하게 즐기시고 큰 행운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머무시는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좋은 기운을 듬뿍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100% 공짜랍니다. 그럼 사연 출발합니다. 첫째 아들의 얄미운 입꼬리가 쓱 올라갔습니다. 시커먼 상복 차림으로 거울을 마주한 채 옷매무시를 다듬는 그의 얼굴엔 여유가 넘쳤죠. 단 하루 뒤면 이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 통째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 오지산 속에서 정신 나간 늙은이가 제 발로 살아올 확률은 제로지. 그는 눈물 연기를 펼치며 추모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1500명에 달하는 권력자들을 앞에 두고 짐짓 오열하며 가짜 추모사를 읊어내려가던 바로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식정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젖혀졌습니다. 장내의 모든 눈동자가 일제히 입구로 쏠렸죠. 역광을 받아 시커멓게 드리워진 형상 하나와 그 곁을 지키는 자그마한 인형들. 이 비정한 놈아, 미아비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앉던 의자가 그토록 탐이 났느냐? 식장 안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연단에 선 장남은 손에 쥔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죠. 분명 숨을 거뒀다고 확신했단. 아니, 제 손으로 사지에 내던져버린 바로 그 노인이 돌아온 겁니다. 값비싼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어야 할 그가 흙투성이에 남루한 산행복장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제 핏줄을 쏘아보는 그 눈동자만큼은 병든 자의 것이라곤 도저히 볼 수 없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한 건 노인의 양옆을 호위하는 3 꼬마들이었습니다. 헐은 옷가지에 발끝엔 덜렁거리는 커다란 고무신을 꿰어시는 모습이었죠. 무리 중 제일 맞이로 보이는 녀석이 첫째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싸늘하게 내뱉더군요. 우리 할부지를 사내버린 나쁜 놈이 저기 있네. 일순간 실내는 웅성임으로 가득 찼고 수십 대의 카메라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장남의 창백해진 뺨 위로 굵은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영하 20도의 강추위였다고. 저 늙은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노 회장은 달팽이처럼 아주 느릿하게 연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폐륜으로 물든 그 구역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짓누르며 말이죠. 아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을 무렵 거대한 식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사진을 한참 노려보더니 돌연 아들의 멱살을 거세게 잡아챘습니다. 이어서 오직 그놈의 귓가에만 닿을 법한 음산한 목소리로 읊조렸죠. 그 죽음의 산골짜기에서 네 아비가 대체 무슨 수로 살아서 기어나왔을지 아주 미치도록 궁금할 테지. 회장의 서늘한 눈동자가 어느새 자신의 곁을 지키는 3명의 핏덩이들을 향했습니다. 녀석들은 두려운 기색은커녕 도끼 어린 눈으로 어른인 장남을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이 녀석들이 나를 살려낸 건 고작 숨결 하나만이 아니다. 네 녀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인간의 온기를 이 아비에게 가르쳐 주었느니라. 노인은 매몰차게 첫째를 단상 아래로 팽개쳐버렸습니다. 1500명의 군중 앞에서 꼴사납게 처박힌 후계자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아비는 어린 생명들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되돌아 나가기 시작했죠.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내 뼈를 깎아낸 산속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참이니. 열린 문틈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며 실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성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어두운 복도로 자취를 건졌고 홀로 꼬꾸라진 아들의 악에 바친 괴성만이 텅 빈 공기를 갈랐습니다. 인적조차 끊긴 그 깊은 계곡에선 대체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가족도 뭣도 아닌 버려진 핏덩이들이 무슨 수로 이 땅에서 제일 가는 기업 총수를 생환시킨 걸까요? 소란을 뒤로하고 본가로 돌아가는 자안. 유리창 너머로 흩뿌려지는 한방눈을 응시하며 노인은 까마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반사된 얼굴을 통과한 그의 초점은 30일 전 끔찍했던 산중의 매서운 추위 한가운데를 맴돌고 있었죠. 회상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며 다시금 그 서리빨 치는 사지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주 멋진 곳으로 소풍 가실 겁니다. 룸미러를 확인하며 매무새를 가다듬던 장남. 그 악마 같은 얼굴엔 숨길 수 없는 환희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강만호 회장은 멍하니 빈 허공만 응시한 채 거실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벽지 꽃무늬가 28개. 그는 스산하게 중얼거렸다. 마른 손가락이 허공을 맴돌며 무언가를 짚어내고 있을 때 며느리 윤희경의 그림자가 조심스레 드리워졌다. 여보, 기어코 오늘 결행하실 건가요? 파르르 떨리는 아내의 물음에 진태는 묵묵히 턱을 까딱일 뿐이었다. 한계야, 이사회 놈들이 영감님 정신 상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 염려마, 티 안 나게 매듭 지을 테니. 겉옷을 걸치며 차 열쇠를 챙겨드는 와중에도 노인의 초점 잃은 시선은 줄곧 벽지에만 머물러 있었다. 29. 아니, 30. 헛소리를 잇는 부친에게 다가가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그만 일어서시죠. 오늘 요양원 둘러보기로 하신 날이잖아요. 탁하게 흐려진 동공이 아들을 향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그룹 본사로 출근해야지. 오늘은 휴일입니다.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노인의 앙상한 발을 움켜쥐고 억지로 끌어올리자 쇠약한 몸뚱이가 맥없이 휘청거렸다. 겉으론 조심하십시오 라며 부축했지만 아들의 서늘한 눈동자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차체에 오르기 직전 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현관문 언저리에 우두커니 선 아내와 시선이 얽혔다. 희경의 두 눈동자엔 이미 죄책감 어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매몰차게 시선을 거두고는 늙은 아버지를 조수석에 쑤셔넣듯 앉혔다. 안전띠부터 단단히 채우십시오. 넋을 놓은 채 전방만 주시하는 노인을 대신해 그가 직접 벨트를 채워주자 무거운 침묵을 싣고 차가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한남동 대저택을 뒤로 한 채 차량은 쏜살같이 고속도로를 탔다. 방향은 험준한 설악산. 우리 지금 어디로 향하는 길이야? 불안감이 서린 물음에 아들은 공기 맑고 아주 한적한 곳이라 얼버무렸다.
본사는 내 회사는 무탈한 거지? 예, 제가 알아서 전부 정리했으니 심려 마십시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속으로는 그래, 오늘부로 골칫거리도 영원히 끝이지 라며 냉소했다. 2시간 남짓 쉼없이 내달리자 웅장한 설악의 산세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창밖을 보던 노인이 산이 참으로 거대하구나 읊조리자 그는 짧게 동조했다. 길 안내기를 아예 꺼버린 그는 사전에 치밀하게 봐두었던 험악한 비포장 흙길로 방향을 틀었다. 차체가 요란하게 요동치자 여기가 정말 요양시설 맞냐? 라며 두려움에 젖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대를 거칠게 꺾으며 인적 끊긴 산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빽빽한 나뭇가지들이 엉켜 햇빛마저 섬뜩하게 차단되어 갔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주며 진태야, 애비는 덜컥 겁이 나는구나. 호소했지만 아들의 음성은 소름 돋도록 차분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맹수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천불동 계곡 어귀에 다다라져야 바퀴가 멈춰섰고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섰다. 조수석 문을 확 열어젖히며 이제 하차하시죠 라며 채근했다. 잔뜩 웅크린 채 멈칫한 노인은 도대체 이곳이 어디란 말이냐며 당황해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이니 조금만 움직여 보시죠. 그는 앙상한 노인의 팔목을 낚아채듯 쥐고는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내렸다. 땅을 딛지 못하고 휘청이는 아비를 억센 소나기로 부여잡았다. 아프구나 진태야. 쉿, 입 좀 다무십시오. 얼음장같이 싸늘해진 타박이 쏟아졌다. 날이 선 기암괴석들이 늘어선 험난한 계곡길을 따라 위태로운 동행이 이어졌다. 수시로 발을 헛디뎌 꼬꾸라지르는 노인의 팔을 어깨가 빠질 듯 억지로 꺾어 끌고 올라갔다. 너무 아프구나.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5분을 더 짐승처럼 헤치고 나아가 닿은 곳은 아찔한 낭떠러지 아래로 까마득한 골짜기가 아가리를 벌린 벼랑 끝이었다. 흉터처럼 솟아오른 뾰족한 암석무리에 노인을 거칠게 주저앉혔다. 여기서 숨 좀 돌리십시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는 소리만 계곡을 맴돌았다. 경련하듯 사시나무 떨림이 멈추지 않는 아비에게 그는 품속에서 꺼낸 생수병 하나를 무심하게 불쑥 내밀었다. 목이라도 죽이시죠. 달달 떨리는 두 손으로 병을 쥐재 투명한 액체가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 사이 아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너 어디로 가는 게냐? 흠칫 놀라 치켜든 노인의 동공에 극도의 공포가 어렸다. 그러나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어떤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멀어지는 실루엣을 향해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제야 아들의 발걸음이 멎었다. 벼랑 끝에 늙은 핏줄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그가 입을 열었다. 대체 내게 왜 이리 매정하게 구는 거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평생 제국을 일구시느라 애쓰셨으니 이제 그만 영원히 편히 쉬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진태야, 이 녀석아. 단말마 같은 절규를 토해내며 억지로 기립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야속한 구둣발 소리는 멀어지기만 했다. 제발 진태야, 네 아비 아니냐? 처절하게 떨리는 음성 끝에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끝내 뒷모습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리 다둔 강력한 수면제가 퍼지면 이 지독한 산속의 저치원증이 이틀 안에 모든 걸 끝내주겠지. 멀어지는 아들의 그림자 위로 아비는 기를 쓰고 바위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듯 휘청이며 허공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애비가 미안해.
하지만 혈육은 이미 적막한 숲을 너머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그는 오열하며 메인목으로 끊임없이 아들의 이름만 부르짖었다. 어느새 잿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산바람이 무자비하게 늙은 육신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가슴팍으로 두 무릎을 바짝 끌어모은 채 웅크렸다. 어쩌다 내 핏줄이 내게 이런 짓을. 혼탁해진 뇌리속이 엉망으로 헝클어졌다. 파편처럼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은 맞춰지지 않았으나 단 하나의 잔혹한 진실만은 폐부를 찔렀다. 친자식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적셨다. 내가 대체 내게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이냐. 허공을 맴도는 애원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고 서서히 죽음 같은 어둠이 산등성이를 덮쳐왔다. 습벽히 곤두박질 치는 산속의 기온에 다급히 겉옷깃을 움켜쥐었지만 뼛속을 얼리는 치명적인 냉기는 도무지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서서히 쇳덩이처럼 짓눌리는 사지, 혈관을 타고 퍼진 약기운이 드디어 숨통을 조여오며 그의 힘없는 눈꺼풀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여기서 잠들면 끝이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거친 암석에 몸을 뉘인 채 스르르 눈꺼풀을 닫고 말았다. 매서운 산바람이 마른 잎들을 흩날리던 찰나였다. 저쪽에 사람 아니야? 애뜬 음성이 정막을 짚고 들려왔다. 사력을 다해 시야를 확보하려 발버둥 쳤으나 굳어버린 두 눈은 도무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조망만한 손길이 노인의 굳은 몸을 다급히 흔들어댔다. 어르신, 다행이다. 아직 숨결이 남아있어. 은서야, 민준아, 서둘러! 우르르 몰려오는 기척이 느껴지더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는 애타는 외침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득한 시야가 조금씩 트이면서 노인의 흐릿한 동공 너머로 3명의 꼬마들 실루엣이 어렴풋이 맺혔다. 뺨에 굵은 눈물방울을 매단 녀석들이 생사를 묻자 그가 간신히 달싹이는 입술을 향해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굳게 다짐했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지체 없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내어 얼음장 같은 노인의 몸통을 감싸주었다. 동생들아, 이분 당장 업고 가자. 맞이의 다급한 지시에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모셔.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나. 꼬마들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축 늘어진 어르신을 힘겹게 부축해 올렸다. 가녀린 어깨들의 체중을 의지한 채 또다시 정신을 잃어가는 그에게 제발 조금만 버텨달라는 애원 섞인 담부가 들려왔다. 저희 보금자리가 코앞이에요. 녀석들은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험준한 산길을 위태롭게 한 발짝씩 딛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몽롱한 틈새로 도대체 이 핏덩이들은 뉘길래라는 의문이 스칠 무렵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그의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턱 밑까지 차오른 헉헉거림 속에서도 녀석들의 발걸음은 멎지 않았고 맞이는 이제 다 와간다는 말만 주문처럼 되뇌었다. 30분을 그야말로 사투하듯 걸어 허름한 빈집에 당도하자 드디어 도착했다며 안도한 아이들이 노인을 황급히 실내로 모셨습니다. 외풍을 맞고자 문을 굳게 걸어 잠그자 사방이 캄캄하고 냉기가 돌았지만 살을 내던 바깥바람보다는 한결 나았다. 낡은 이부자리에 그를 눕히고 호디부를 여며준 뒤 서둘러 아궁이에 불부터 지펴야 한다며 큰아이가 황급히 소리쳤다. 땔감을 긁어모아 지핀 화롯불이 어스름한 방구석을 일렁이며 비추자 굳게 닫혀있던 어르신의 두 눈도 미약하게나마 트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삼남매가 안부를 물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은 노인의 주름진 눈매로 속절없는 뜨거운 액지만 흘러내렸다. 생면부지인 자신에게 대체 왜 이러는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큰 녀석이 투박한 손을 꽉 쥐며 반드시 살려주겠다며 다짐을 건넸다. 찰나의 순간 타인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안위를 역려해준다는 50년 만의 낯선 온기가 꽁꽁 얼어붙은 그의 가슴을 쳤다. 남보다 못한 핏줄도 버린 목숨을 걷어준 남남들. 그때 화롯과 불길이 사그라들자 둘째가 장작을 더 채워야 한다고 재촉했다. 동생의 다급한 속삭임에 마지 민기는 씁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땔감이 동났으니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자고 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삼남매가 덮어준 이불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는지 어르신의 안색은 새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다. 막둥이 민중이 만져본 손끝은 빙장처럼 싸늘했다. 큰일 났다며 울먹이자 마지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점퍼마저 훌렁 벗어버렸다. 그 겉옷을 노인에게 다 퍼씌워주자 오빠는 얼어 죽을 거냐며 걱정하는 여동생에게 자신은 멀쩡하다며 짐짓 씩씩한 척을 해보였다. 덜덜 떨리는 오라비의 음성을 들은 은서 역시 입고 있던 얇은 겉옷마저 벗어 하반신을 감싸주며 제발 버텨달라고 기도하듯 읊조렸다. 간신히 실눈을 떠본 시야는 온통 뿌였다. 이 어린 것들을 어쩌면 좋냐고 부르고 싶었으나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다. 그 길로 부뚜막으로 달려간 큰애가 가마솥에 물을 얹히자 남은 식량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둘째는 낡은 독을 싹싹 긁기 시작했다. 겨우 요만큼? 당장 내일 끼니는 어떡해? 라는 동생의 투정에도 어르신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며 마지는 아낌없이 나달들을 쏟아부었다. 매캐한 연기를 뚫고 솥이 끓어오르는 동안 둘째는 사색이 된 노인의 곁에 바싹 붙어 그 꽁꺼번 두 손을 제 가슴팍으로 조심스레 품어 안았다. 온기를 나눠주겠다며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마구 마찰려를 내자 막내 녀석까지 쪼르르 달려와 차가운 발목을 제 맨배 위로 끌어당겼다. 차가운 감촉에 흠칫 놀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체온에 결국 참았던 노인의 부둥가로 하염없이 짠물이 쏟아져 내렸다. 대체 무얼 위해 이름 석자조차 모르는 고아들이 어째서 길바닥에 버려진 송장 같은 늙은이의 목숨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는 거란 말인가. 입에 풀칠할 한 줌의 양식조차 내어주는 이들을 보며 핏줄인 아들 녀석이 재산을 노리고 첩첩산 중에 자신을 유기했던 끔찍한 기억이 폐부를 후벼 팠다. 배신감에 오열하고 싶었지만 눈물샘조차 말라붙어 버린 건지 그저 텅 빈 가슴만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어느덧 투박한 국물죽이 완성되어 달큰한 내음이 진동하자 큰애는 사발에 넉넉히 퍼담고는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병상으로 날라왔다. 어르신, 기운 차리게 한술 뜨셔야 해요. 정성스레 퍼올려 갈라진 입술 틈새로 밀어 넣어주는 그 온기를 노인은 말없이 목구멍으로 넘겼다. 온몸을 녹이는 훈기에 감격할 즈음 체하지 않게 조심하라며 입가에 흐른 국물까지 제 옷소매로 살뜰히 훔쳐주며 수발을 들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두 동생이 꼴깍 침을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사발의 내용물이 어느덧 절반쯤 비워져 갔다. 목이 메어 더는 삼키지 못하겠는지 제발 싹 비우시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남은 건 너희들 몫이라 손짓했다. 쥐어짜낸 탁한 음성에 마지가 갈등하자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니 배를 채우라는 어르신의 애절한 눈빛이 강하게 쏘아졌다. 그 완강한 고집에 결국 사발을 걷어들인 큰오빠는 참다 못해 동생들을 곁으로 불러 모으며 우리도 허기를 달래자고 속삭였다. 그 알량한 반그릇을 두고 세 남매가 낡은 수저 하나로 사이좋게 번갈아 허겁지겁 입을 죽이는 전경을 노인은 그저 애잔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메말랐던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피부치에게 버림받은 산골짜기에서 이 불쌍하고 어여쁜 생명들이 그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 매서운 삭통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핏덩이 같은 꼬마들은 얼어붙은 노인의 몸을 감싸고 서로의 체온에 간절히 기대었습니다. 이렇게 꼭 붙으면 하나도 안 추워요. 소녀의 맑은 속삭임 곁으로
막내 사내아이가 낡은 겉옷을 파고들며 노인에게 안겼습니다. 어르신, 캄캄해도 안 무섭죠? 너희 덕에 무서울 게 뭐냐. 나지는 낡아빠진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네 사람의 몸을 단단히 염했습니다. 볕이 들면 금방 따뜻해질 테니 밤까지만 꼭 참으세요.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꼬마들이 새근새근 까무룩 잠든 사이 짙은 정막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노인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썩어가는 지붕 틈새로 쏟아지는 차가운 별빛을 마주하며 그는 문득 덧없는 자신의 지난 일생을 씁쓸히 되돌아보았습니다. 50년을 바쳐 거대한 제국과 막대한 부를 쌓았건만 정작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핏줄조차 아비의 목숨을 노렸고 식구들은 방관했으며 수아들은 가면을 쓴 채 아부하기 급급했던 끔찍한 날들이었죠. 허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핏덩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생면부지의 노인에게 온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로 뜨거운 회한이 흘렀습니다. 못난 어른 때문에 애먼 생명들마저 지독한 한기에 내몰린 꼴이 사무치게 원통했죠. 고른배를 부여잡고 버티는 저들을 보며 차라리 이대로 숨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비참한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생을 놓아버리면 적어도 저 어린 것들에게 짐은 안 되겠지 싶던 찰나 막내가 꼼지락거리며 우물거렸습니다. 너무 따뜻해. 잠결에 흘러나온 맑은 숨결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뺨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었던 노인의 가슴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죠. 오직 나만 의지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남으리라. 모진 생의 의지가 피어오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한 안개가 거치듯 뇌리가 번쩍 뜨였습니다. 1년 남짓 하얗게 지워진 채 멍하니 흘려보낸 날들의 파편이 맹렬히 짜맞춰졌죠. 아비인 나를 산중에 내다버린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뼈를 깎는 배신감에 전신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동시에 억장이 무너지는 애통함도 밀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뼈아픈 과거의 조각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늘 일에 미쳐 있었고 자식의 생일조차 달력에 적힌 무의미한 숫자로 여겼던 메마른 아비였습니다. 매번 나중으로 미루며 내쳐버린 자식의 간절한 부름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기회들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금전은 넘쳐났으나 온기를 줄 아비가 부재했으니 아들의 마음속은 표시 시리도록 텅 비어 있었을 터입니다. 절반은 내 업보일지언정 아들의 끔찍한 패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차가운 이성이 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기나긴 밤이 거치고 아침볕이 새어들 무렵 뒤척이던 맞이가 번쩍 눈을 뜨며 노인의 안위부터 다급히 살폈습니다. 어르신, 방새 무사하신 거예요? 걱정 어린 부름에 노인은 옅지만 온전한 이성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숨이 아직 붙어있구나. 기적 같은 생존 확인에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소란에 깬 동생들까지 우르르 몰려들어 곁을 지켰고 노인은 새 생명을 얻은 듯한 눈으로 꼬마들을 응시했습니다. 더는 백치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은 누더기와 고사리 손에 박인 억센 굳은 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죠. 무엇보다 뇌리에 꽂힌 건 티끌 하나 없이 맑디 맑은 눈동자. 조건 없는 절대적인 헌신이 담긴 찬란한 진심이었죠. 얘들아, 다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정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긴 치매의 늪에서 빠져나온 듯하구나. 휘청이는 몸을 꼿꼿이 세워 대답하자 가장 큰 사내아이가 제 이름을 댔습니다. 12살, 10살, 그리고 고작 7살. 제 나이조차 다 채우지 못한 애뜬 생명들이 차례차례
이름표를 꺼내놓았죠. 너희 셋이 죽어가는 늙은이를 살려냈구나. 벅찬 감사에 마지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마땅한 일이라며 대래 손사래를 쳤습니다. 헌데 너희 부모님은 뵙기 어렵구나. 조심스러운 물음에 금세 아이들의 낯빛에 서늘한 그늘이 지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참혹한 사고로 부모님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대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너희들끼리 버텨온 게냐? 편을 뒤져 나무를 팔고 굳은 일을 도맡았다는 덤덤한 말에 그는 말없이 핏덩이들을 품에 쓸어 안았습니다. 부서질 듯 연약한 몸들을 끌어안고 흘린 눈물 속엔 죄책감이 엉켜 있었죠. 바로 그 찰나 흔들림 없는 다짐이 섰습니다. 이 녀석들의 방패가 되리라. 그리고 폐륜을 저지른 핏줄을 심판하리라. 두 개의 날카로운 날이 섰습니다. 그는 단호해진 눈빛으로 마지를 쳐다보며 남은 생을 건 무거운 청을 꺼냈습니다. 아랫동네에 가서 연락 한 통만 닿게 해주겠니? 아이가 수락하자 노인은 해진 옷장 속에서 낡은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빗물에 퉁퉁 불어버린 글귀를 가리키며 이 번호로 연락해 그자를 반드시 찾아달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걸 대비하라고 전해라. 의미심장한 전원을 건네받은 아이는 말없이 눈을 빛내며 돌아섰습니다. 당장 다녀올게요. 문을 박차고 나간 아이의 등 뒤로 거대한 산맥이 위압적으로 버티고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피의 대가가 곧 도착할 거다. 살기 어린 눈광을 내뿜던 찰나 거친 숨을 토하며 마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가를 넣자 수화기 너머에서 사색이 된 채 당장 달려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기특하다며 등을 토닥이자 아이는 품속에서 동네 인심으로 얻어온 따끈한 빵 3알을 내밀었습니다. 동생들의 눈망울이 환희로 빛났고 마지는 그 귀한 양식을 공평하게 쪼개어 건넸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민 온기에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는 배가 부르단다. 어서들 들렴. 그럴 순 없어요. 기어코 제 몫의 절반을 갈라내미는 마지의 굳은 손길에 곁에 있던 여자아이마저 제 빵을 떼어냈다. 막내까지 온전한 몫을 포기하자 메마른 노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찌 이리 아둔할 정도로 착한 개냐.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까요. 해맑은 미소 앞에 앙상한 두 손이 조심스레 간식을 받아들었다. 이윽고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뭉클한 단맛이었다. 꼬마들도 그제야 남은 조각을 아끼듯 혀끝으로 음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 깊은 골짜기에 홀로 버려지신 거예요? 조심스러운 물음표 앞에 노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차마 꺼내기 힘든 진실을 직감한 마지가 황급히 동생을 제지했다. 아픈 기억일지 몰라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씁쓸히 고개를 가로저은 노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핏빛 같은 진실을 토해냈다. 내 핏줄이 나를 이 사지에 내동댕이 쳤단다. 가족이 그럴 수 있나요? 경악하는 아이들 앞에서 배신감에 물든 음성이 파르르 떨리자 막내가 작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왔다. 정말 몹쓸 인간이네요. 그래,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자조 섞인 웃음 뒤로 첫째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는 어쩌실 작정이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지. 게르난 대답 끝에 그의 시선이 새 구화를 향했다. 네, 너희들을 거두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이 흔들리는 핏덩이들에게 그는 선언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식구다. 당치 않아요. 가뜩이나 힘드신데 저희까지 얹혀 살 순 없어요. 소녀의 만류에 노인은 단호했다. 생명의 은인들에게 그게 무슨 망발이냐. 불안해하는 작은 머리칼을 시가듬으며 그가 다독였다. 염려 말거라. 이 늙은이가 전부 책임지마. 진짜 저희를 품어주시는 겁니까? 맹세하고 말고
주름진 손이 허공에 굳은 언약의 고리를 내밀자 조그만 손가락이 단단히 얽혀들었다. 나머지 두 녀석마저 엄지를 맞대며 깊은 인연을 맺던 찰나 적막한 산골짜기를 찢는 거친 엔진음이 울려 퍼졌다. 황급히 바깥을 살핀 맞이가 낯선 침입자를 날렸다. 칠흑 같은 고급 승용차에서 묵직한 발걸음의 사내가 등장한 것이다. 쉰줄을 넘긴 듯한 단정한 수트 차림의 중년. 그는 다름 아닌 충직한 신복 김철수였다. 2년 전 직함을 내려놓았던 그의 옛 그림자가 흉가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부서질 듯 문짝이 열리며 뛰어든 사내는 낡은 외투를 걸친 주군을 확인하자마자 바닥에 엎드렸다. 어르신, 참말로 무사하셨던 겁니까?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내를 향해 늙은 수장이 잔잔한 인사를 건넸다. 기어코 나를 찾아냈구나, 자네가. 앙상한 손등에 뜨거운 오열이 떨어졌다. 온 나라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공권력마저 포기한 일을 어떻게 견디셨단 말입니까? 저 꼬마 녀석들이 죽어가는데 숨통을 틔워주었지.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본 사내는 즉시 아이들을 향해 깍듯이 허리를 굽혔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구아들을 달래며 노인이 본론을 꺼냈다. 내가 지시한 판은 다 깔아두었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듬직한 대답과 함께 두툼한 가죽 가방이 열렸다. 푸른 화면이 켜지고 끔찍한 진실이 보고되었다. 강전무가 어르신의 행방불명을 접수한 지 이래 만에 사망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허수아비 묘역까지 꾸미고 있답니다. 서리빨 같은 분노가 늙은 수장의 눈동자를 스쳤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뒷공론까지 벌였겠지. 이틀 뒤 그룹을 완전히 집어삼킬 작정입니다. 짧은 침묵 끝에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다. 점있군. 내 친히 그 축조장에 행차해주마. 자네의 눈이 커졌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는 격입니다. 상관없다. 이 늙은 호랑이의 이빨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똑똑히 각인시켜야 할 테니. 사방을 살피던 그가 새 핏덩이를 품듯 바라보았다. 그 전에 처리할 수건 사업이 있지. 이 녀석들의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이다. 당혹스러운 시선이 오가자 그가 쓰게 웃었다. 호적에 올리는 건 내 살날이 얼마 안 남아 무리일 테고 대리 부모 자격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지? 즉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서류를 대령하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해. 새로운 가족을 향해 늙은 아비가 다정히 물었다. 챙겨갈 세간살이는 있느냐? 가져갈 게 딱히 없네요. 그럼 당장 이곳을 뜨졌구나. 이런 폐허엔 미련을 두지 말거라. 유일한 안식처를 떠나기 두려워하는 소녀에게 그는 더 찬란한 내일을 약속했다. 바람 한 점 새지 않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단다. 진짜 꿈은 아니죠? 이 할아비가 너희를 속이겠느냐? 마침내 결심을 굳힌 삼남매가 주섬주섬 보따리를 꾸렸다. 그들의 전 재산은 낡은 천가방 하나에 허무할 정도로 가볍게 담겼다. 해진 옷가지 몇 개와 솜이 터진 장난감, 그리고 빛바랜 부모의 사진. 그것이 전부인 삶을 뒤로 한 채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일어섰다. 매시겠습니다, 어르신. 발걸음을 떼기 전 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품어준 기와 지붕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길을 던졌습니다. 조심스레 닫힌 문틈 뒤로 지난 날이 묻혔다. 안락한 좌석에 새 아이를 품고 앉은 주군을 향해 시동을 건 충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향을 어찌 잡을까요? 수도 한복판, 우리의 진짜 터전으로 가자꾸나. 미끄러지듯 산등성을 빠져나온 거대한 철마 안에서 꼬마들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묻었다. 아스라한 어둠을 뚫고 끝없이 펼쳐지는 빛의 장막과 매끈한 도로의 향연에 막내가 탄성을 터뜨렸다. 하늘에 닿을 만큼 별천지네요.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풍광에 들뜬 핏덩이들을 보며 늙은 기업가의 얼굴에 전에 없던 온화함이 피어났다.
거친 운명 속에서 건져낸 이 작은 우주들에게 가장 눈부신 제국을 선사하리라. 거침없이 도심을 가른 끝에 2시간 뒤 최고급 부촌에 닿았다. 구름이 선 것 같은 철옹성 앞에서 꼬마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설마 이 커다란 성이 할아버지 댁인가요? 묵직한 근정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물줄기를 뿜어내는 정원을 마주한 채 지독한 가난을 견디온 고아들은 황홀한 마법의 문턱으로 조심스레 첫발을 내디뎠다. 현관으로 뛰어나온 두 입주 도우미는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어르신,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그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지. 노인은 등 뒤에 숨은 꼬마 셋을 앞으로 내밀었다. 당장 이 녀석들 묵을 거처부터 치워. 이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예, 알겠습니다. 혼비백산한 직원들이 흩어지고 낯선 대저택의 눈부신 샹들리에와 차가운 대리석 위로 작은 발걸음들이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우리 진짜 이런 궁궐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덜덜 떠는 맞이 민기의 어깨를 노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묵직하게 감싸쥐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오늘부터 이 대궐이 너희 집이란다. 그날 자정 세 남매는 난생 처음으로 뼛속까지 녹여주는 아늑한 잠자리에 몸을 디었다. 구름 같은 베개에 얼굴을 묻던 둘째 은서가 왈칵 울음이 터뜨리자 막내 민준이 당황했다. 너무 꿈만 같아서 그래. 마지 민기의 눈가도 이미 촉촉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 그럼 엄청 안심하셨을걸? 세 남매는 차가운 밤 공기 대신 서로의 따스한 체온을 꽉 맞잡았다. 은인을 절대 실망하게 해드리면 안 돼. 다짐이 끝날 무렵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들 아직 눈이 말똥말똥하구나. 예, 할아버지. 푹신한 매트리스 끝에 걸터 앉은 그가 덤덤히 입을 뗐다. 내일 해가 뜨면 전쟁이 시작될 거다. 전쟁이요? 응. 이 늙은이가 목숨 걸고 혼줄을 내줄 놈이 하나 있단다. 핏줄에 탈을 쓴 그 악마 노인의 친아들을 진작한 민기가 주먹을 쥐었다. 저희가 뭘 거두면 될까요? 하지만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로 만류했다. 아니, 꼬맹이들은 그저 매일 웃고 떠들며 이 집을 채워주기만 하면 된단다. 그게 이 할애비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을 일으킨 그가 인사를 건넸다. 좋은 꿈 꾸렴. 할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어두운 회랑을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전신 거울 앞에서 멎었다. 주름진 73의 껍데기. 그러나 거울 속 두 눈동자만큼은 시퍼런 칼날처럼 번뜩였다.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진태여. 서늘한 다짐과 함께 들어선 서재에는 신복 철수가 대기 중이었다. 판은 다 깔렸나? 예, 어르신. 차량 기록부터 비밀 통화 검은 돈이 오간 내역까지 피할 수 없는 덫을 완성했습니다. 훌륭해. 그럼 이쪽은? 노인이 책상에 USB를 톡톡 쳤다. 그놈이 뒤로 빼돌린 장부 파일입니다. 지난 3년간 그 자식이 삼킨 돈만 2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노인의 입가에 서늘한 호선이 그려졌다. 숨통을 끊기엔 아주 차고 넘치지. 언제 터뜨릴 계획이십니까? 내 영정사진 앞이 제격이겠지. 비서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장례식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 줄 테다. 그 페르나가 내 목을 조르려 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말이야.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인의 기력은 무섭게 돌아오고 있었다. 최고급 식당과 평온한 저택의 안락함도 있었지만 진정한 특효약은 집안을 맴도는 새 아이의 온기였다. 마침 식탁은 늘 이들 차지였다. 할아버지, 이 고기 진짜 맛있어요. 은서의 애교 섞인 반찬 투척에 이어 막내 민준도
까치발을 들고 컵을 채웠다. 이 하얀 물 마시면 천하장사가 된대요. 아이들의 재롱에 노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피비린내 나는 안투 속에서 무려 50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였다. 배를 든든히 치운 뒤엔 어김없이 네 사람의 정원 나들이가 이어졌다. 우와, 할아버지! 저기 저 빨간 꽃은 정체가 뭐예요? 저건 가시돋친 장미란다. 참 곱지? 완전 이뻐요. 그때 듬직한 민기가 노인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다리 안 아프세요? 너희가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아플 틈이 어딨겠니? 걷던 걸음을 멈춘 그가 애틋한 눈으로 아이들을 쓸어담았다. 내 길고 긴 삶에서 너희를 주은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수줍어진 남매들이 저희 구해주신 할아버지가 최고 천사죠. 라며 얼굴을 붉힐 때 저 멀리서 비서철수가 쟁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가정법원 쪽에서 기일이 잡혔습니다. 보호자 지정을 위한 신문이 당장 내일 아침입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수고했어. 이튿날 오전 엄숙한 법정에 노인과 꼬마 셋이 나란히 자리했다. 안경을 치켜 올린 재판장이 두툼한 서류를 넘겼다. 강만호 어르신, 이 세 핏덩이들의 법적 보호자를 자초하신 게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판장님. 실례지만 연세가 73이신데 이 어린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여력이 되시겠습니까? 내 두 다리는 아직 튼튼하고 녀석들 평생 먹여 살릴 재산도 차고 넘칩니다. 재판장의 온화한 시선이 아이들을 향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저 무서운 회장 할아버지랑 한 집에 살아도 괜찮겠니? 민기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다. 네, 우리 살려주신 진짜 영웅이신걸요? 벤서 역시 세차게 긍정했다. 진짜 친손주처럼 엄청 잘해주세요. 덩달아 신난 막내 민준도 할부지 냄새 엄청 고소하고 좋아요. 라고 거들자 엄숙했던 재판장의 인매가 스르르 풀렸다. 이토록 확고하다면 더 물을 것도 없군요. 법적 보호자 지정을 허가합니다. 탕탕탕 경쾌한 의사봉 소리에 노인은 길게 묵혀둔 안도의 숨을 토해냈다. 와, 우리 진짜 한 식구다. 품에 와락 안겨드는 작은 몸집들에 노인의 메마른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동의 여운을 안고 법원 계단을 내려올 즈음 등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어르신 결존의 장례식이 바로 내일입니다. 누가 모를까봐 그물은 빈틈없이 쳐뒀겠지.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의 턱선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다. 상념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변함없이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내일 엄청 멀리 다녀오세요? 눈치 빠른 민기의 질문에 그가 쓰게 웃었다. 아주 큰 숙제를 하나 풀어야 해서. 혹시 피나고 다치는 그런 무서운 일이에요? 걱정스런 꼬마의 까치진 머리를 쓱쓱 문지르며 달랬다. 천만에 이 할애비가 얼마나 센 줄 알지. 딱 믿고 기다려. 안심시킨 뒤 홀로 서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앞에 홀로 앉아 깊숙한 서랍을 당겼다. 빛바른 인화지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천진난만하게 웃던 꼬마 진태가 담겨 있었다.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던 두 부자. 도대체 어느 골목부터 우리의 실타래가 이리 독하게 엉켜버렸을까? 씁쓸한 회한과 함께 낡은 사진을 엎어두었다. 닫혀있던 전자기기를 켜자마자 모니터 가득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내렸다. 친아들이 피부치의 등골을 빼먹은 더러운 자금 흐름표였다. 213억. 지난 3년간 아들의 괴물 같은 탐욕이 갉아먹은 숫자 앞에서 그는 탄식했다. 피보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더 진하더냐, 몹쓸 놈아. 파열음과 함께
기기가 매몰차게 닫혔다. 통창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일렁했다. 겉보기엔 그저 찬란하지만 저 눈부신 네온사인 뒤에 웅크린 추악한 진흙탕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은 그였다. 한때는 그 자신 역시 저 탐욕스러운 어둠을 즐기던 괴물 중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천사들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 늙고 추악한 영혼도 이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깊은 상념이 잦아들 무렵 삐걱 소리와 함께 빼꼼히 고개를 내민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보지. 아직 방점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녀석이 쪼르르 다가와 덥석 무릎을 차지하더군요. 할피, 눈이 우는 것 같아요. 무심코 고개를 저었죠. 아프지 않다고요. 거짓말. 눈물 고였잖아요. 품에 작은 몸을 기대오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일 내가 내릴 징벌이 과연 순리일까? 나쁜 놈 혼쭐 내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네요. 나쁜 짓엔 벌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단호한 꼬마의 목소리에 저는 가만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 세상 이치가 이리 명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할피, 마음이 향하는 곳이 정답이에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말이 100번 옳다. 아이를 안아들고 몸을 일으켰죠. 어서 꿈나라로 가련. 날이 밝으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니. 아이를 조심스레 침대에 뉘었습니다. 포근한 이불자락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주었죠. 좋은 꿈 꾸거라. 할피도 파이팅이에요. 텅 빈 침실로 돌아와 등받이에 몸을 뉘었습니다. 캄캄한 허공을 응시했죠. 날이 맑으면 이 지독한 악연도 막을 내립니다. 동시에 지옥 같은 핏빛 복수가 시작되겠죠. 무거운 눈꺼풀을 닫자마자 낡은 기억의 파편이 밀려왔습니다. 애뜬 내 아들 녀석. 아버지, 나랑 놀아요.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일이 산더미란 핑계로요. 구석에 웅크린 채 숨죽여 오열하던 그 작은 뒷모습. 방관자처럼 그저 지켜만 보던 그 밤. 찰나의 순간 끔찍한 서리바람이 몰아치는 시퍼런 능선으로 기억이 내달렸습니다. 벼랑 끝으로 노부를 밀어붙이던 내 핏줄.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짐사증처럼 애원했지만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피를 토하듯 이름을 부르짖다 번쩍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미친 듯이 박동하는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터질 듯한 맥박. 다행히 허상이었습니다.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처절한 결전의 날이 시작되었네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마주한 백발 노인은 수척하고 늙어 있었죠. 허나 안광만은 서슬퍼렇게 살아 빛났습니다. 결판을 내주마. 상복처럼 새까만 예복을 걸치고 어두운 타의를 조염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거실을 향했습니다. 꼬맹이들이 쪼르르 달려오네요. 간밤에 평안하셨어요? 물론이지. 할비는 푹 주무셨어요? 아주 달게 잤단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천진난만한 동심에 그늘을 들이울 순 없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듯 억지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요. 녀석이 빤히 쳐다보며 묻더군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요? 아무 일 없단다. 대충 찬을 물린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대기 중인 수행비서의 신호에 작은 어깨들을 차례로 토닥였죠. 금방 다녀오마. 빨리 오셔야 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대며 구르기 시작했죠. 내 제사상을 차려놓은 영안실로 가는 길. 휙휙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칼을 갈았습니다. 피바람의 서막이었죠. 이윽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당장 들이닥치지 않고 외곽 다방골목 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비서가 의아한 듯
뒤를 돌아보더군요. 어르신 진입 안 하십니까? 극적인 등장이 필요한 법이지. 손목을 내려다보니 10시 정각이더군요. 본식은 11시에 열리니까요. 페류나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일플 때 그때 덮친다. 신복은 말없이 수긍의 뜻을 표했습니다.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서 단말기를 꺼내들고 세간의 소문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목지다. 재계 총수 영결시 검수. 후계자 선친유지 받들 것. 내 죽음을 애도하는 활자들을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 악귀 같은 아들의 뻔뻔한 언론 플레이가 실려있더군요. 선친은 제 삶의 가장 위대한 나침반이셨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그룹을 반석 위에 올리겠습니다. 역겨움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밥이 등치는 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배웠더구나. 그때 곁에서 묵직한 기기가 불쑥 내밀어졌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주시하시지요. 미리 심어둔 뮤슐의 카메라 영상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안망을 뚫고 빼낸 은밀한 시야. 뮤실 한가운데 그놈이 다리를 꼬고 있더군요. 법무팀 수장과 미략의 문서를 늘어놓은 채로 말입니다. 지분 양도 최종본입니다. 주총에서 이의만 없다면 쓸데없는 소리. 임원진은 전부 내 손아귀에 있어. 승자의 환희에 도취된 듯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더군요.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말아쥐는 순간 화면 속 전자기기가 울려댔습니다. 놈이 수화기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나야. 공범이나 다름없는 그 며느리 눈의 호출이었죠. 오늘 거사 치르는 거 문제 없겠죠? 입방정 떨지 마. 시나리오대로 완벽하니까. 그래도 시아버님이 혹시 숨통 끊어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얼음장같이 싸늘한 페륜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빙벽 속에서 송장 같은 늙은이가 제 발로 살아서 내려온다고? 반대편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놈이 쓸기를 박더군요. 발인만 끝나면 3조 원 규모의 우리 왕국이 탄생하는 거야. 역겨운 통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곧바로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가더니 기가 막히게도 상주의 비통한 가면을 얼굴에 더 씌우는 연습을 하더군요. 아버님, 부디 영면하소서. 피도 눈물도 없는 광대에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습니다. 참담함에 그만 모니터를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서실장, 네 어르신, 내 쉬로 낳은 핏줄이 어찌 저리 악독하실 때 말이냐.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죠. 폐부가 찢어질 듯 숨을 삼켜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감정이 휩쓸릴 때가 아니다. 속절없이 분추가 깎여나갔습니다. 10시 30분. 신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검은 베일에 쌓인 듯한 장례식장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숲을 이루고 있더군요. 고 강만호 총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번듯하게 적힌 내 묘비명을 보니 허탈한 조소가 터졌습니다.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망자가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턱을 가로막은 덩치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문객 명부와 신원 대조하겠습니다. 저는 푹 눌러쓴 중절모 아래로 검은 복면을 단단히 올렸습니다. 유족과 은밀한 연이 닿아 온 사람입니다. 난 규정상 예외는. 옥신각신하는 사이 수행비서가 직함이 파인 금방 명함을 밀어넣었습니다. 총괄 비서실에서 모시는 귀빈입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가 건넨 명함을 본 경호원이 조용히 길을 내어주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고파꽃 향기가 진동하는 로비에는 정재계와 연예계 인사들이 까만 상복을 입고 북적이고 있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 그래도 마다들이 참 든든해. 여기저기서 위선적인 귓속말이 새어나왔다. 연결식이 열리는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어두운 복도 끝자락에 멈춰섰다. 시갯바늘이 11시를 가리키자 무거운 문 너머로 구슬픈 진혼곡이 묵직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고인의 장남이신 강전무님의 추도낭독이 있겠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그 한마디를 곱씹었다. 정막을 깨고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아들의 음성은 귀빈 여러분을 부르며 몹시도 애처롭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는 그 가증스러운 입술은 제 아비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다며 울먹였다.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구고 가족을 끔찍이 아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피가 맺히도록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허망하게 부친을 여의었다는 통곡이 이어진 무렵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문짝이 글름을 내며 활짝 열어져 쳐졌다. 푹 눌러쓴 창을 벗고 얼굴을 가린 천을 끌어내리자 1,500명에 달하는 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사시나무 떨듯 굳어버린 상주가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사이 그는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갔다. 망자가 살아 돌아왔다며 장내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유유히 단상 코앞까지 다가간 그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창백하게 질린 혈육을 뚫어지가 응시하며 읊조렸다. 멈추지 말고 마저 읽어보거라. 아들의 입술은 그저 뻐끔거릴 뿐이었다. 혼비비백산하여 아비라는 두 글자조차 뱉지 못하는 꼴을 비웃으며 그는 거침없이 제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사색이 된 자식 곁에 서서 송아기를 마주치고는 텅 빈 객석을 향해 태연하게 첫인사를 건넸다. 고인이 된 줄 알았던 강만호 오이시다. 웅성대는 좌중을 향해 두 발로 펄펄하게 살아 제 빈소에 찾아주신 귀빈들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헛기침과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찰나 그의 매서운 시선이 기겁한 장남의 뒤통수에 꽂혔다. 이 아비가 어찌 염라대왕을 피했는지 몹시도 궁금할 테지. 뒷걸음치는 녀석을 향해 품속에서 작은 저장장치를 꺼내들었다. 허공에 번쩍 치켜든 손끝이 떨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단다. 그 한마디에 상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다급히 말리는 목소리를 끊고 호통쳤다. 니놈이 날 그 혹한의 설악산 낭떠러지에 유기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더구나.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대형 화면을 가리켰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찢어지는 비명이 식장을 울렸다. 애원은 소용없었다. 화면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벼랑 끝으로 늙은 아비를 밀어붙이는 끔찍한 폐륜이 흐르고 있었다. 영원히 잠드시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려 멀어지는 자식의 뒷모습. 그리고 살려달라 처절하게 울부짖는 노인의 비명소리뿐이었다. 재생이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더니 이내 경악에 찬 비탄과 충격적인 탄식이 화산처럼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수군대는 인파 속에서 바닥에 나동그라진 아들이 바짓다랑이를 붙잡았으나 시선은 한없이 서늘했다. 변명할 구실을 찾으며 요양원을 운운하는 비루한 입술을 향해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칩을 던지듯 꺼냈다. 핑계를 대려거든 이것부터 설명해보거라. 지난 3년간 네가 몰래 굴린 200억 원 규모의 횡령장부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다. 제 아비가 눈먼 장님인 줄 알았던 게지. 혀를 끌짓 찬 그는 마이크가 찢어질 듯 단호한 어조로 공표했다. 이놈은 기업의 피 같은 자금을 훔친 도둑이며 모든 수사 자료는 이미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눈먼 빛이 번쩍이며 취재진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고개를 처박은 페르나를 뒤로 한 채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닫혀있던 입구가 다시금 조용히 열렸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3명의 앳된 꼬마들. 그는 쭈그려 앉아 그 작고 거친 두 손을 온기로 감싸 쥐었다.
수많은 인파 앞에서 작디작은 어깨들을 품에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자랑하듯 좌중을 향해 외쳤다. 모진 짐승의 턱 밑에서 숨이 끊어져 가던 저를 걷어준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녀석들이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입니다. 입양 절차는 이미 끝마쳤다며 등을 돌린 그는 쓰레기 같은 핏줄보다 생판 남인 이 천사들이 진정한 내 핏줄이라며 못을 박았다. 수치심에 바닥만 긁어대는 놈의 등 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친부 살해 기도 및 횡령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지며 아버지를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가 귓전을 때렸지만 그의 걸음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의 손을 꼭 쥔 채 지옥을 벗어난 지 일주일. 안방극장에는 연일 재벌가 장남의 끔찍한 구속수사 보도가 흘러넘쳤다. 기업 후계자의 존속살해 미수와 200억 원대 횡령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그는 적막한 서재에 홀로 앉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치의 미동조차 없는 그의 곁으로 막내가 다가와 소매를 끌어당겼다. 할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시죠? 짐짓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피를 나는 자식인데 오죽하겠니? 동그란 눈망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허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란다. 혹여나 우리 탓에 외로우신 건 아닌지 걱정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바보 같은 소리. 너희들이 내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등불인 것. 따스한 온기를 나누던 찰나 굳은 표정의 비서가 방으로 들어섰다. 수사당국에서 전원이 당도했습니다. 이틀 뒤 그자가 면회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 공기를 짓눌렀다. 전면 거부하게. 다시는 그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을 테니. 충직한 신복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도 혈육으로서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간곡한 만류를 칼같이 베어냈다. 내 자식은 그 혹한의 눈구덩이 속에서 이미 죽었다네.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묘한 침묵 속에 장남 강진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당청석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아이들 곁으로 피고인이 된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앙손에 채워진 쇳덩이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그 얼굴에 내려앉아 불과 7일 만에 낯선 노인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핏발선 아들의 시선이 아비에게 닿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지만 늙은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그렇게 운명의 재판은 막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모니터 위로 차량 영상과 돈이 오간 내역, 낱낱이 파헤쳐진 통화 내역 등 빠져나갈 틈 없는 완벽한 죄의 흔적들이 쏟아졌죠. 병든 노인을 수발하다 얻은 끔찍한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며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기소관의 날선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치밀함은 대체 무엇이냐는 일갈에 변호인 측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피고석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 아들은 늙은 아비를 향해 쉰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깊은 원망과 애정이 뒤섞인 흐느낌 속에서 그는 평생 일밖에 몰랐던 비정한 아버지의 그늘을 원망하며 피 끓는 절규를 토해냈죠. 단 한 번의 따뜻한 풍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는 자식의 뼈아픈 원망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차가운 지폐로만 사랑을 대신했던 텅 빈 시간들 속에서 지독한 구독에 병들어 버렸다며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광기를 변명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거두어달라는 애처로운 울부짖음에 장내가 요동쳤고 곁에 있던 어린 손주가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죠. 어느새 붉게 물든 눈시울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에게 법대는 증인으로서 남길 마지막 진심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의 망가진 몰골을 한참 동안 응시하던 아비는 깊은 탄식과 함께 자신의 무심함이 빚어낸 참혹한 과오를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물질로 마음을 때우며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늙은 아비의 떨리는 구애성사에 핏줄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죠. 그러나 옷소매로 젖은 눈을 훔쳐낸 노인의 목소리는 이내 서리발처럼 변했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혈육의 목숨을 노린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핏줄이 향한 애증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나 역시 고독한 삶을 살았노라며 노인은 주름진 두 손을 핏기가 가시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관용 대신 잔혹한 핏빛 결말을 선택한 것은 결국 너 자신이니 이제 그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라는 서늘한 선고와 함께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법의 잣대 아래 숨막히는 진실 공방이 장장 4시간이나 쉼없이 이어졌죠. 30일 뒤 다시 신문하겠다는 법관의 무미건조한 선언과 함께 구속을 알리는 매정한 법봉 소리가 텅 빈 허공을 갈랐습니다. 형리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가는 와중에도 자식은 끊임없이 아비의 뒷모습을 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나서자마자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혈육에 대한 자비와 탄원 의사를 캐물으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이 차가운 검은 세단에 몸을 싣자 어린 핏줄들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바퀴가 구르는 내내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손녀가 가녀린 목소리로 다친 마음을 조심스레 쓰다듬자 노인은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고단한 속내를 작게 내비쳤습니다. 곁에 남은 작은 생명들이 온기를 전하며 주름진 손을 맞잡자 잿빛이던 노인의 얼굴에도 옅은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라는 구원이 남아있음에 안도하며 거처로 돌아왔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그의 입안은 모래를 씹듯 껄끄럽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얹어준 밥숟가락을 물 삼키듯 억지로 넘긴 뒤 답답한 가슴을 쥐고 홀로 캄캄한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죠. 서늘한 어둠 속을 부유하며 쏟아질 듯 반짝이는 은하수를 올려다보던 그는 자신이 내린 잔혹한 판결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자식을 차디찬 샤창살 너머로 밀어넣은 매정한 아비의 업보를 되새기며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잔인한 운명 앞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등 뒤로 바스락거리는 작은 기척이 들려왔고 고개를 돌린 곳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3명의 꼬마들이 서 있었죠. 밤 공기를 마시려 나왔다는 핑계 곁으로 다가온 아이들과 함께 고개를 들자 밤하늘에 쏟아지는 빗무리들이 그들의 눈동자에 담겼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아래서 불현듯 제일 큰 아이가 자식을 외면한 어른의 뼈아픈 선택에 대해 가슴 깊숙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짙은 번뇌 속에서 헤매던 노인은 이내 맑은 눈망울들을 마주보며 새로운 운명으로 맺어진 이 인연만큼은 결코 아쉽지 않노라 고백했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진심에 아이들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고 상처 입은 네 영혼은 영혼처럼 긴 시간 동안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 낡은 수첩을 펴준 그는 재판정에서 마주친 자식의 바싹 말라붙은 얼굴을 떠올리며 찢어지는 부정을 활자 위에 토해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금기를 깬 대가는 가혹해야 하기에 스스로를 최악의 부모라 자책하면서도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죠. 태륜을 저지른 자식과의 질긴 악연은 여기서 끊어내고 이제는 내게 찾아온 새로운 천사들과 남은 생의 궤도를 그려갈 참이었습니다. 철창 너머의 비극적 운명을 차가운 현실로 받아들인 채 만년필을 닫자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지만 처연하게 아름다운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환한 빗줄기가 우리의 두 번째 생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걷히고 6개월 만에 따스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앞마당 가득 흩날리는 연분홍빛 향연 속에서 새 식구들과 봄의 충사이를 즐기던 중 이름 모를 꽃잎에 대한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죠. 당증맞은 두 손 위로 사뿐히 내려앉은 낙화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굳게 닫혀있던 노인의 입가에도 마침내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가식 없는 온전한 행복을 되찾은 무렵 15년의 무거운 형벌에 수능해 갇혀버린 피출로부터 낡은 우표가 붙은 소식통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의 주기마다 날아드는 회한의 기록들을 차가운 나무개짝 깊숙이 봉인해 두었지만 어쩌면 생이 다하기 전 한 번쯤은 그 봉투를 뜯어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장의 평화를 흔들고 싶지 않았기에 밀어둔 상처 뒤로 아이들은 명문 배용토의 교복을 입고 세상 밖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큰아이는 학업의 두각을 나타내며 당당히 1등석을 꿰찼고 건반 위를 논이는 둘째의 손가락 끝에서는 놀라운 천재성의 선율이 흘러나왔죠. 막내마저 무술 도복을 입고 하루가 다르게 늠름한 투사로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노년은 상실의 구덩이를 메우고 찬란한 희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죠. 어느 날 보호자 자격으로 학교를 찾았을 때 담임교사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마지는 흠잡을 데 없는 우등생의 교우 관계도 훌륭하다더군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둘째 역시 음악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다는 극찬을 듣고 뭉클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죠. 막내는 무도대회에 나갈 만큼 에너지가 넘친다니 굳었던 늙은 얼굴에 비로소 따스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제 공으로 돌리는 교사에게 손사래를 치며 그저 핏줄들이 심성이 고운 타지가 답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세 녀석이 쪼르르 서 있었죠. 선생님 말씀을 묻는 녀석들에게 칭찬만 잔뜩 듣고 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골목이 떠나가라 환호하는 꼬맹이들에게 저녁 메뉴를 묻자 제게 선택권을 넘기길래 매콤한 분식을 제안했습니다. 신이 난 우리 넷은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 어귀에 낡은 식당에 자리 잡고 소박한 길거리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환호하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티 없이 맑은 그 미소에 묘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식구의 온기였군요. 피도 눈물도 없던 기업 수장 시절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온도였습니다. 뒤갓길 불쑥 녀석들에게 지금의 삶이 평안한지 물었을 때 새 목소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답하더군요. 들에 제 안부를 묻는 맞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 역시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멎는 날까지 곁에 있겠다는 제 대답에 둘째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조르더군요. 떼쓰는 막내를 품에 안고 웃으며 너희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릴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막이 내린 깊은 밤 홀로 서재의 금고를 열자 아들 녀석이 남긴 수십 통의 우편물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맨 위층에 놓인 봉투의 봉인을 뜯고 차마 마주하기 두려웠던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감히 당신께 속죄조차 바랄 수 없는 탕하임을 잘 압니다. 다만 엇나간 방식이었을 망정 아버지를 향한 저의 애정만큼은 맹세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시길 간청합니다. 부디 제 핏줄들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누리지 못한 온기를 그 애들에게 나눠주시길 죽어가는 아들의 유언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허공에 아들의 이름을 맴돌게 하다 구겨진 종이를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언젠간 용서의 펜을 들라리 올지 모르나 아직은 흉터가 쓰라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낡은 달빛만 응시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너머 첫째는 독서에 빠져 있고 둘째는 건반 위에서 꿈을 꾸고 있을 테죠. 막내는 크레파스를 쥐고 잠들었을 거란 생각에 운명이 내게 남겨준 진정한 핏줄의 의미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밥상머리에서 녀석들이 불쑥 소풍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목적지를 듣고선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필 학교 행사가 제가 숨을 거둘 뻔했던 바로 그 산비탈이라니.
동행하자는 제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천사들을 처음 마주한 운명의 장소이기에 일주일 뒤 우리는 결국 그 험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녹음 사이로 첫째 녀석이 저 멀리 우리가 처음 인연을 맺었던 벼랑 끝을 벅찬 목소리로 가리키더군요. 까마득한 천불동 물줄기를 내려다보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던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묘한 이끌림에 벼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숨통이 끊어져 가던 그 거대한 암석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서늘한 돌 표면을 쓸어내리는데 둘째가 여기서 피투성이인 저를 처음 발견했다며 당시의 서늘함을 떠올렸습니다. 두렵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저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기특한 대답을 듣고 저는 그 여린 어깨를 말없이 꽉 끌어안았죠. 다시 온 기분을 묻는 막내를 향해 울창한 숲과 구름을 번갈아 보며 부활의 기적을 맛본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냐는 천진난만한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죽음의 흔적이 묻은 그 돌 위에 둘러앉아 찬압을 열었죠. 녀석들이 소박하게 싼 음식들을 제 입에 밀어 넣어 주었고 그 맛은 세상 어느 화려한 만찬보다도 눈물나게 달콤했습니다. 허기를 달랜 뒤 수행비서가 낡은 렌즈를 들어 올렸고 우리 넷은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그 바위를 배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셔터가 터지는 찰나 피바람 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네 사람의 얼굴엔 맑은 한박 웃음만이 피어났죠. 하산하는 귀목맞이가 조심스레 그룹의 행방을 묻더군요. 누군가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제 말에 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차 네가 성인이 되어 원한다면 거대 제국을 맡기고 싶다는 선언에 아이는 제 역량을 의심하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심성이 고다 충분히 감당할 거라 다독이자 둘째가 호기심에 보였고 저는 그의 손끝에서 울려 퍼질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곰곰이 장래를 고민하던 막내는 제복 입은 경찰을 꿈꿨고 저는 그 아이가 지켜낼 정의로운 훗날을 열렬히 응원해 주었죠. 너희가 어떤 길을 걷든 그저 곁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족하다는 제 말에 녀석들은 안겨왔고 우리는 포근한 보금자리로 귀환했습니다. 소란스러운 망창이 끝나고 모두 잠든 밤 홀로 남은 서재에서 낡은 가죽 수첩에 오늘 하루의 궤적을 묵묵히 새겨나갔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뻔했던 절벽 끄트머리. 그러나 이제 그 벼랑은 죽음이 아닌 기적의 성소로 내 가슴에 다시 쓰였다. 운명이 내어준 눈부신 구원이자 핏줄의 싹이 튼 곳.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을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쉰다. 어둠 속의 아들에게는 잔인하겠으나 이것이 나의 속죄다. 훗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천사들의 견고한 방패가 되리라. 이게 내 마지막 이유야. 그가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두운 창문 너머로 서늘한 별빛이 스며들었죠. 그의 입가에 옅은 호선이 번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티 없이 맑은 까르르 소리가 새어들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잔디밭을 뒹굴던 꼬마들이 할아버지 빨리 와요! 라며 손짓하자 오냐 내가 간다! 며 흔쾌히 답했죠. 그는 골목대장처럼 땀 흘리며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73살의 거물이 아이가 된 기막힌 광경을 철수만이 묵묵히 지켜보았죠. 철수 역시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리도 환하게 웃으시다니.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곳의 경쾌한 숨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인생을 뒤흔드는 찬란한 마법은 늘 가장 보잘것없는 일상 한 구석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니까요. 정재계의 거탑이었던 강만호. 정작 그 화려한 성벽 안에는 체온을 나눌 진짜 핏줄 하나 없는 철저한 빈 껍데기였죠.
친자식의 끔찍한 칼날에 사경을 헤매다 버려진 핏덩이들을 품고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인간으로 부활한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통찰처럼요. 사람은 끈끈한 유대 속에서만 완성된다죠. 천하의 권세와 막대한 재물을 쥐고도 늘 고립됐던 늙은 맹수를 살려낸 건 이 작고 여린 생명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외친 나와 너의 참된 연결고리가 바로 이런 걸까요? 어떤 계산이나 이속도 끼어들 틈 없는 순도 100%의 마주침. 꼬마들은 눈앞의 노인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자인지 모른 채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계산 없는 그 순수한 온기가 진짜 사랑인 셈이죠. 쥔 주먹을 펴야 해탈에 이른다는 불교의 가르침대로 그는 배신한 핏줄을 향한 미련을 싹둑 끊어내고 남남이었던 이들을 기꺼이 곁에 두었습니다. 마침내 지옥 같던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죠. 종교에선 끝없는 포용을 말하지만 그가 끝끝내 자식을 용서치 않은 건 흔들림 없는 삶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굳은 결기를 탓할 순 없죠. 잔혹한 배신에는 반드시 뼈아픈 청구서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 기묘하고도 뭉클한 운명의 궤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남겨주세요.